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지급명령 관련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을 받은 거죠. 저희 채무자를 대리하니까 그분께서 지급명령을 송달을 안 받고 버티면 되겠다라는 조언을 어디서 듣고 이제 그대로 하시다가 큰일 날 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급명령이 들어와도 어차피 이제 그 법원은 금지 결정이 안 나는 법원이니까 상관없다. 어차피 이제 사건 번호만 안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사건 접수도 한 달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채권사에서는 계속적인 우편 추심을 하다가 지급명령까지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주 이내에 이의를 해야 되는데 송달 안 받고 그냥 버티면 된다. 또 이렇게 안내를 하셨대요. 타사무실에서. 그래서 이제 안 받고 버티셨더니 공시송달로 이게 사건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인데 송달을 안 받아도 확정이 돼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지급명령은 채권사가 되게 빠르고 간편하게 집행권한, 그러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이제 받아야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급명령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사는 지급명령이라는 형태로 계속 공격을 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방패막이 삼아 빠져나가는데, 일단은 두 가지 방안이 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 신청서 그냥 한 줄 써가지고 법원에 내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안 되고 바로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송달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그게 확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세무자가 주소가 다르든가 아니면 집에 있는데도 그냥 안 받아버리면 확정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급명령 제도의 취지 때문인데, 지급명령은 채권 금액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보내면 세무자가 그것을 받았는데도 인지했는데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 반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방점을 둬서 그러면 이 채권을 인정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판결처럼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간이한 소송 절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송달을 안 받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하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사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 송달이 안 돼도 확정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송촉진특례법 근거가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2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은행이거나 농협이거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사, 기보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사 인 경우에 이런 기관에서 제기하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도 공시송달로 진행을 해서 확정이 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게 이 규정의 내용인데, 이런 규정이 생기는 거는 이 채권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채권자들은 보시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 공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지급명령을 제기했을 때는 그 금액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른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 업무도 덜고 이런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업무 처리 경감도 해주면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지급명령이 왔다고 해서 마냥 그걸 송달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 그게 확정돼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급여를 압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급명령 같은 이제 판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다른 채권에만 허용을 해주지 급여는 가압류를 잘 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급여가 가압류되면 바로 이제 생활이 극심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급여도 가압류가 안 될 뿐이지 압류는 되는 거거든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여를 제가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시송달로 진행된 부분을 꼭 체크해서 2주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계좌 압류가 바로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항의하게 됐고, 그 사무실에서는 공시송달이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건 안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이제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지 않으니까 이분은 이미 계좌가 다 압류가 되셨고, 그러면 이제 계좌 압류 같은 경우에는 인가결정까지는 나야 강제적으로 그쵸. 이제 해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이제 생긴 상태로 회생을 진행하시게 된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분이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무실에서 진행을 포기하시고 저희 쪽으로 다시 유임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시송달된 이후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서 판결 결정이 확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이제 날짜를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대리인 사무실을 만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당장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급 명령이 들어올 정도면 사실은 연체가 많이 이제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 들어왔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진행을 알아보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도 지급 명령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설령 원래 맡겼던 대리인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압류돼서 개인회생이 꼬이는 일은 생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급 명령이 들어왔을 때 이의 신청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의 신청하면서 혹은 그 이후의 답변서에서 개인회생 사건 번호, 개인회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채권자가 또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련한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줄고 신경을 안 쓰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으니까 빨리 결심하시는 만큼 단점은 없다, 장점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급 명령이 공시송달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공시송달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와 실제 실무는 많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